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마쳤지만 불합격을 했음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최초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학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보다 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100%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인여고를 졸업하고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김민경입니다.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은 학부제로 모집을 하고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나 과학기술대학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전공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학교사라는 꿈을 꿈꿔오긴 했지만 다양한 전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순한 흥미로 끝일 수도 있지만 진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었기 때문에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교 3년 동안 수학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꿈을 꾸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초등학교 때 보통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을 다 해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초등학교 당시 수학 선생님이 따로 계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사라는 직업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인지를 했었고 이후에 수학 과목도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학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진행을 했던 매스투어 앱을 제작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먼저 매스투어란 그 한 장소에서 수학적 요소들을 뽑아내서 문제를 제작을 하고 이 장소들의 앱을 사용을 하는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인천에 있는 대학 명소들에서 문제를 하나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울림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 큰 원이 있고 그 가운데 돌에 서면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원에서 그 작은 원을 밟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제 확률적으로 구하는 그런 문제를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그 강사 선생님이 계시는 센터와 연결되어서 멘토링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말하는 걸 조금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말을 많이 걸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돈 계산과 같은 산수적인 간단한 계산 문제들도 내면서 수학적인 능력도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끝나면서 자기한테 진짜 언니인 것처럼 대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심화 영어와 영어권 문화 둘 중에서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요. 저는 평소에 다큐멘터리 보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영어권 문화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어권 문화 수업 중에서 저는 이제 영어권 문화에 속하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위인을 소개를 하는 그런 활동에서 저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만든 오거스터스 드모르간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로 영어권 문화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드모르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거스트 드모르간과 드모르간의 법칙 그리고 오거스트 드모르간이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영어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이란 수업 자체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고
인근 대학과 협력을 해서 실제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수업을 꼭 듣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을 했고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와 교육의 역사, 교수법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선택 과목의 폭이 좀 좁은 학교였었는데 만약에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좀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과목이 있다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좀 더 참여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저도 면접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활동지로 제출을 했던 부분들은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난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년, 학기, 과목별로 했던 활동들을 정리를 하고 느낌전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면접에서도 어떠한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100% 전형은 내신 산출 방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영수 4과 중 평균이 높은 3개 교과에서 4과목씩 총 12과목만을 반영하는 부분 교과 반영 방식이기 때문에 전형 결과의 내신 성적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평균 등급 반영과 같이 익숙한 성적을 병기 표기하여 학생들이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균형 전형으로 신설되었던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국영수 4가 평균 등급을 적용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량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지만 정보 공개를 위해 학생들이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해당 기준 외에도 서류평가 평균 점수나 면접 전도율을 공개하고 합격자 수기를 다양하게 안내해서 지원자의 전형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충원율, 종합 전형의 상세한 평가 기준,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 또한 온라인 설명회 자료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자료들이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신설 및 확대로 학생부 전형 유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지원 자격을 완화해서 수험생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2023학년도의 입학 전형은 2022학년도 전형 유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형별 평가 요소의 비율 변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유형별로 서류평가 항목의 배점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덕성인재 전형 2 면접고사 대상자인 1단계 합격자를 3배수에서 4배수로 선발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용하는 약학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보다 완화했습니다. 더불어 고른기회 전형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 1은 교과 유형, 정원 외 고른기회 전형 1은 종합 전형 유형으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제외된 논술 고사 100%로 변경됩니다. 매년 전년도 기출 및 해설, 그리고 온라인 모의 논술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100% 전형과 고교 추천 전형은 같은 학생부 교과 유형이지만 내신 산출 방법과 수능 최저 유무, 그리고 고교 추천 유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분 교과 산출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유리한 경우는 학생부 100% 전형, 내신이 균등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 전형을 선호하는 경우는 고교 추천 전형을 추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육과정 선택과 학교활동 기록에 충실한 경우 서류 100%로 선발하는 덕성인재 전형 1을 추천합니다. 올해 113명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에 보완점을 찾고 면접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덕성인재 전형 2를 추천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모집단이 통합선발을 하고 자유전공제를 기반으로 공유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다채로운 전공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덕성여대 입학이요? 성공에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성공이죠.